안녕하세요. 찬호팀입니다. 오늘은 장사에 접근하는 장사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께 조금 도움이 됐으면 싶어가지고 제 예전 얘기하고 같이 제 생각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흔히들 장사를 시작한다고 하면 준비를 잘해라 그러세요. 근데 과연 어떻게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는 잘 몰라요. 장사에 대한 책은 많은데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유가 실제 장사를 해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딴 이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제가 유튜브를 찍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고요. 오늘따라 얘가 좀 안 떨어지네요. 왜 이래? 또 왜 그러냐? 자, 장사를 시작할 때 그러면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는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건데, 물건을 파는 장사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파는 장사가 접근 방법이 살짝 달라요. 왜냐면은 물건을 파는 장사 같은 경우는 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장사의 스킬과 기술과 목을 보는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서비스를 파는 업종 같은 경우는 물건을 파는 업종보다는 그 목이 조금 더 자유로워요. 그래서 제가 초보자들한테는 서비스를 파는 장사가 아무래도 접근성이 초보자가 접근하기엔 더 쉽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자, 그러면은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거, 장사와 기술은 다릅니다. 장사와 기술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제가 하는 고기 장사를 얘기하면은 정육점을 하려고 하면은 정육점에 가서 고기 자르고 진열하고 그런 기술을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냐 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고기 자르고 손질하고 진열하고 그러한 것들은 사실 6개월이나 1년만 열심히 하시면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장사는 노력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못 배워요. 왜냐?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장사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고 장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 각 상황별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종업원으로 가서 일만 하지 장사를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려나? 그러면 장사를 배운다는 건 어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면요, 자, 우리는 흔히 장사가 잘 된다고 얘기해요. 장사가 잘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죠. 돈이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도 둘째도 손님이 많아야 돼요. 결국 장사를 잘한다는 건요,
손님을 많이 끌 수 있어야 돼요. 장사는 간단해요. 첫 번째, 집객. 손님을 내 가게에 오게 하는 것. 둘째, 고객 만족. 손님이 내 가게에서 원하는 것을 얻고 만족감을 가질 것. 셋째, 재구매. 손님이 내 가게에서 만족감을 얻고 내 가게를 홍보해주고 그 다음에 또 와서 내가 파는 물건을 구매해줄 것. 제가 보는 장사의 원칙은 이거예요. 집객, 고객 만족, 재구매. 여기에 기술이 들어가나요? 기술은 부가적인 것밖에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집객. 어떻게 손님이 내 가게에 올게 할 것인가. 둘째, 고객 만족. 셋째, 재구매. 보통의 장사를 시작하게 되면 초반 6개월 동안은 3개월 동안은 굉장히 힘들어요. 손님도 없고. 왜냐? 집객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객이. 두 번째, 초반 6개월 동안에 굉장히 힘들고 나서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내가 가게 차렸으면은 손님들도 궁금해서 와보는 경우가 생겨요. 와보면은 와서 내가 파는 물건을 한두 번 사가 봐요. 실험 정신이 투철하신 분들 특히 사가 보셔요. 그분들이 만족을 하신다 하시면은 다시 오셔요. 만족을 안 하시면은 아, 이 가게는 그냥 그렇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안 오세요. 거기서 끝나면은 잘못하면 가게가 주저앉아요. 초반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3개월 동안 제일 힘든 게 이 부분이에요. 가게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집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사장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지도 못하고,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지 못하니까 재구매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게 이제 창업 후 망하는 전형적인 악순환 모델.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장사를 시작하시려고 하면은 제일 추천드리는 게 하고자 하는 업종에 가셔서 최소 1년 동안은 장사의 모습을 보시기를, 일을 하시면서 보시길 추천드려요. 거기서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거는 이제 부가적으로 당연한 거고요. 장사가 잘 되는 가게에 가셔서 사장이 어떻게 하시는지, 사장이 어떻게 집객을 이뤄내는지를 보시는 게 좋아요. 보통 저희 같은 소매 매장들은 제일 큰 게 사실 가격이에요. 그래서 뭐 한다? 세일을 해요. 대부분의 오픈 마트들, 소매 매장들은 원가 이하의 세일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집객 하나를 보고. 근데 원가 이하로 판다고 했을 때 절대 나쁜 물건을 쓰면 안 돼요. 왜? 두 번째, 집객 이후에 고객 만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고객 만족 안 되는 집객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물건을 써야 되는 거예요. 좋은 물건 써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시 내 가게에 와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 그 사람들이 키맨이 돼서 다른 손님을 몰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정육점을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방법을 쓰냐면은, 정육점이나 소매점을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 오픈 행사를 해요. 오픈 행사를 거의 원가로 때려버려요. 오픈 행사하고 그 다음에 오픈 행사가 끝나는 시점 맞춰가지고 감사 세일을 또 해요. 왜냐면은 재구매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재구매에 대한 동기부여를 감사 세일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세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재구매가 이루어져요. 언제나 종전과 똑같이 물건은 좋은 걸 쓰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 만족을 시켜야 돼요.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돈이 안 남는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절대 소홀하면 안 돼요. 아유, 제가 남는 것도 없이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남는 게 없고 하더라도
사장은 즐거워야 돼요. 사장은 항상 즐거워야 돼요.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남는 거 없어도, 아, 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단편적인 예가. 잘 되는 매장은 잘 되는 매장의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집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재구매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게 장사를 배우는 제가 봤을 때 기본이에요, 기본. 장사, 자기가 하는 업종의 한 아이템의 기본적인 스킬을 배우는 데까지가 제가 생각할 때 한 6개월 정도 봐요. 왜냐면은 들어가면은 바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청소도 하고 잡일부터 시작하죠. 잡일부터 시작한 다음에 내가 파는 물건이 어떠한 거다 아는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가요. 뭐 짧으면은 한 달짜리도 있고, 휴대폰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내가 뭐 휴대폰 고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달에서 3개월 정도면은 다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장사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죠. 그런 식으로 장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한 1년 정도 되면은, 1년이면은 하나의 사이클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서 각 계절마다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진다. 봄에는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졸업생들이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입학을 하면서 대학생들 같은 경우 휴대폰을 많이 맞추겠죠, 새로. 그리고 겨울에는 졸업하면서 또 맞출 거고, 여름에는 물에 빠져먹어서 맞출 거고, 놀러 갔다가 그런 식의 활동이 있겠죠. 그런 한 사이클을 돌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이 장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감이 오고요. 그리고 잘하는 사장 밑에 있다 보면은 이러면은 장사가 잘 되는구나 라는 거를 살짝만 알아요. 살짝만. 왜냐, 이미 잘 되는 가게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내가 그 가게에 가서 일을 하기 전에 사장이 집객을 위한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객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은 배신하지 않아요. 그 시간은 이미 그 사장은 그만큼 노력을 한 거고, 내가 그 매장에 가서 일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장사 시작하기 전에 꼭 장사가 안 되는 매장에 가서도 보셔야 돼요. 보시고 여기서 사장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죠. 장사가 안 되는 매장 같은 경우, 첫 번째 목이 안 좋다, 두 번째 손님을 확실하게 끌 메리트를 못 가진다,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보시고 내 장사할 때 이런 식으로 주의하면 되겠다라는 걸 아시면은 이제 장사의 기본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장사의 목을 보는 눈이에요. 목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 동영상 처음 올릴 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장사의 초보자들이 목을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때문에 조언자하고 같이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조언자가 없다고 하면은 조언자를 만들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다고 대도하는 사기꾼 같은 컨설턴트들한테는 상담받지 마세요. 목이 안 보이면은 장사를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장사를 아예 시작하시지 않는 게. 그러면은 적어도 돈을 잃고 망하진 않아요. 목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돈 벌고 싶다고 무턱대고 가게만 차리면은 망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시간을 들여서 1년 정도 되면은 장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심적 여유가 생기시게 될 거고, 그 뒤로는 많은 곳을 돌아다니셔야 돼요. 네이버 지도도 보시고, 그리고 장사가 잘 된다는 매장들도 한 번씩 돌아다니시고,
이렇게 쭉 동네 그리고 인근 지역 싹 왔다 갔다 지나다시 보면은 취미생활 하나 붙이세요.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하시는. 이게 고민하시다 보면은 자기가 만약 소매점을 한다고 하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가시면은 요 정도에는 마트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눈에 보여요. 요 정도에는 세탁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 정도에는 PC방이 하나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요 정도에는 뭐가 될 것 같은데 라는 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나서 내가 생각을 한 거잖아요. 내가 생각을 했으면은 검증을 한번 받아봐야 돼요. 검증을. 그럼 검증을 어떻게 받냐? 거기 사장님들하고 친해지시면 돼요. 잘 되는 가게 사장님들하고 친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가게 사장님한테 바꿔서 사갖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냐 너? 그러실 분은 없어요. 거의 잘 되는 매장들 사장들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 와가지고 고생도 하고 뭐 하고 했는데 그래도 잘 돼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지난 과거를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은 계세요. 근데 사람한테 많이 대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서 귀찮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돈 버는 사람들은 말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막 알려주고 싶어서 노력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내가 말해봤자 이 새끼들 듣지도 않는다. 에이 말 안 해. 귀찮아. 딱 그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가서 바카스도 갖다 주시고, 바카스가 얼마 안 하잖아요. 한 박스에 뭐 8,000원 하나? 그거 갖다 주시면서 사장님 제가 이번에 장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려고 어디 일하는 데 가가지고 한 8개월 동안 또 일을 했고 한 1년 동안 또 일을 했고 지금은 제가 목을 보는 법이 없어가지고 목을 보는 눈이 없어서 목 좀 보는 눈을 좀 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가기가 너무 좋아 보여서 한번 들어와서 사장님하고 얘기 좀 나눠봤으면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열에 5명 정도는 다 시간을 내주세요. 커피 한 잔 정도 먹을 시간은. 왜냐면 그런 사장님들은 다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싫어하실 분들도 별로 없고요. 그렇게 얘기 다니시면서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거에 대한 검증을 받으시면 돼요. 검증을. 초반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시간이 몇 번 이렇게 찾아가고 자주 인사드리다 보면은 이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 안 하면은 안 알려줘요. 저 같은 경우도 장사 시작한 다음에 한 2년 정도까지는 제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걸 다 얘기해 줬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귀찮아. 얘기해 주기가 싫다. 뭘 얘기해 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기 안 하다가 이번에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그래도 알려드리는 게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계속 해 나가시다 보면요, 그때부터는 눈에 들어와요. 확실하게 감이 잡혀요. 2000세대나 2500세대 정도 되는 곳에 내가 매장을 차렸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겠다. 이 사장이 했던 거 얘기 듣고 하다 보면은 감이 잡혀요. 정육 같은 경우는 2000세대 정도 하면은 집객을 한 최초에 오픈 때렸을 때 한 반 정도 잡는다 보시면 돼요. 그럼 1000세대. 2000세대 기준으로 1000세대에 내 오픈 때 집객을 할 수 있고요. 1000세대 집객을 하게 되면은 최초 오픈 매출이 한 10만원만 잡으면은 3천 정도 나오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잡았을 때 3천 정도 잡고 그 오픈 1000세대 중에서 실제 나한테 단골이 되는 거는 30% 미만을 봐요. 그럼 300세대 정도가 되겠죠. 300세대가 한 달에 고기를 먹는 게 한 5만원 정도 보게 되면 1,500만원 정도 되는 거고, 1,500만원을 30일로 나눴을 때 일평균 50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2000세대 기준으로 그 정육점이 없는 경우 정육점을 차렸을 때 한 50에서 100 정도까지 나오게 해요. 편차는 크긴 커요. 왜냐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과 여력, 고기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그리고 나이대가 다 틀리기 때문에 편차가 크긴 크지만 보통 50 정도를 아파트 단지에 2000세대 아파트 단지 그 정도로 봐요. 그리고 2000세대일 때는 아파트 단지에 2개 정도 매장이 있어요. 보통 이미 슈퍼마켓 한 군데 하고 슈퍼마켓 한 군데 있고 정점은 없더라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딱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내 눈에 들어와요. 따다닥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다니시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여기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네 라는 곳이 눈에 보여요. 목자리가 눈에 보여요. 아, 여기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네. 그러면은 그 자리가 여러분이 장사를 실험해 볼 만한 곳이기도 해요. 실험해 볼 만한 곳. 사실 초보분들이 장사를 시작하시기에는 시설이 다 돼 있는 곳을 인수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왜냐면은 설비를 안 치거나 뭐 하는 거나 그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설비들이 들어가고 설비가 가격이 얼마 정도까지 맞춰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제일 낫긴 하지만 목이 내가 생각했을 때 괜찮다. 근데 거기 내가 생각하는 매장이 없다 하면은 한번 도전해볼 가치 있어요. 보통 그런 데서 대박이 매장이 터지기도 해요. 그리고 그 정도 눈을 키워 놓으셔야지만이 시간이 지났을 때 매장을 확장할 수가 있어요. 목을 보는 눈은 시간이 지나고 장사를 하면 할수록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알면 할수록 또 바뀌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장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첫 번째, 장사의 메인 흐름, 집객과 고객 만족, 그리고 마지막 재구매로 이루어지는 순환에 따라서 첫 번째 집객, 그리고 집객이라 고객 만족 같은 경우는 내가 잘 되는 곳에 가서 사장이 어떤 마인드로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지를 보면서 배워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단계를 어떻게 흐름이 이루어지는지 안 다음에는 목이라는 걸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한데, 세 번째 단계는 내가 망했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권리금 있는 매장을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금방은 내가 봤을 때 목이 괜찮은 매장으로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다른 얘기지 않냐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실제 목 얘기하면서 권리금 있는 매장을 제일 중요시 여겼느냐 라는 거는, 혹시나 모를 장사가 안 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요. 장사가 안 돼서 내가 가진 돈을 털어 먹어야 된다고 하면은 주식도 똑같아요. 어느 정도 손해가 보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털고 나와야 돼요. 털고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내 삶의 시간도 절약이 되고 내 돈도 최소화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비책이 없이 장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 묶이게 돼요. 근데 그 자리에 묶이게 되면은 뭐가 문제되냐면 가게세나 그런 고정비용이 문제가 돼요. 사실 가게가 망하는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럼 왜 장사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세 번째, 장사가 안 될 때 빠져나갈 군용을 만들어 놔야 되느냐? 거기서 권리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권리금 있는 매장들은 장사를 그만둘 때 빠지기가 쉬워요. 아무래도 권리금이 있다는 거는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장을 팔려고 할 때 최소한 바닥 권리 이상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설 권리 같은 경우는 업자들한테 판매하게 되면은 그래도 3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원상복구하고 철거하고 그런 비용을 따로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가게를 뺄 때 큰 손해를 보긴 보겠죠. 그래도 몇 천에 그래도 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지금 2019년에 가게를 빼고 싶어도 빼지 못하는 사장님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저희 화성 지역을 예를 들자면은 동탄이나 뭐 그런 쪽에 식당 하시는 분들 주저앉아요, 진짜로. 왜냐? 가게세를 못 버텨요. 고정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장사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세 번째 사항은 장사를 시작하실 때 꼭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세 가지 그 장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세 가지 단계를 나누고서 한 세 단계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창업했던 이야기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